성가 200장도 한번 불러봅시다. 어깨 시작하면 200장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버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노음이나 진동 상태로 전환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서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음악에 맞춰 사람 찬송 및 헌례하시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좌정 소리에 맞춰 소리 명상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를 주제로 강연대회가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발표자들께서 정성과 공부심이 모든 교수님들께 전해지는 큰 공부의 거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기 111년 6월 28일 원불교 여의도교단 의료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본래 성품 찾아가는 정해 두시겠습니다. 화봉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 없습니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앉으신 채로 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이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드나들면서 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순간인들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이 기도의 인연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 몸이 사하의 공물임을 자각하여 피은의 도를 잊지 않겠나이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깃든 근본 은혜를 발견하여 항상 감사 생활을 하겠나이다.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생의 선연을 맺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마음으로 충득하고 몸으로 실천하여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은자가 되겠나이다. 특히 오늘 우리 여의도교당에서 열리는 강연대회를 사원님의 위력으로 두루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발표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 법력을 더하여 주시어 연마한 법문과 공부의 체험을 막힘없이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교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사회의 법문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공부심을 북돋우는 은혜로운 법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랑이시여,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며 세계의 모든 독포들이 기어와 빈곤, 무지와 질병, 각종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기원에 함께하는 모든 기원인과 그 가족들이 늘 건강한 가운데 경계마다 마음 공부를 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처사로 업력을 소멸하고 모든 마장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날로 공부가 진급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법원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법원은 대종원 제3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25. 대종사 예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성사하는 때를 반드시 큰 믿음과 얻을 것이
이어서 우리들의 생활에 지침이 되는 일상 수행요법을 마음에 대조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요법 1. 신은 원래 변함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변함이 없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신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함으로써 자성의 대를 세우자. 3. 신은 원래 그름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궁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자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 성가하시겠습니다. 성가는 85장 스승님 가르치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대회는 총 5분의 교수님이 사유를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다. 이번 강연은 학술교회식의 강연보다는 나의 마음 공부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연 시간은 7분이 주어집니다. 강연 평가 기준은 조리강령 40점, 본문 예화 활용 40점, 전달력 20점으로 평가합니다. 시상 1등의 소태상상의 상금 20만원, 공동 2등의 정산상의 각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상금은 교구의 지원금으로 시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태상상 수상자는 8월 23일에 있을 지구 강연대회에서 교당 대표로 참가하십니다. 이제 순서대로 회고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보성 교수님 나오셔서 지자보루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7분이 넘으면은 녹탁을 한 번 치고요. 8분이 넘으면은 녹탁을 여러 번 치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강연 시간은 7분입니다. 7분이 넘으면 녹탁 한 번, 8분을 초과하면 녹탁 여러 번.
대해서 제가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교육편 지자분이에서 지자분이의 강령으로서 지자는 부자를 가르치고 부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바라자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의 주목으로서 반상, 적서, 노소, 남녀, 종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자분의 주목으로서 솔성의도와 인사의 덕행, 정사를 처리하는 능력, 생활의 지식, 학문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오면 구하는 데 있어서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자본의는 단순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또는 현상을 타파하고 오직 실질적인 지혜와 능력을 기준으로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상, 적서, 노소, 남녀, 종족 등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실력을 갖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더하여 우리 스스로가 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라며 답답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최근에 어느 회사의 총무과장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자 본인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입니다. 몇 달 전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봐오던 한 회사에서 올해 초 퇴직한 여러 명의 사람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이 질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관계상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 우선 회사의 정식으로 퇴직금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총무과장은 우리 회사의 퇴직금 시스템은 10년 동안 오류가 없었다며 오히려 퇴직자들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회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니 실제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들어왔고요. 1인당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지자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이라는 지위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이라는 지위와 경험에 불합리하게 끌리고 또한 회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퇴직자들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총무과장이 진정으로 지자본의의 정신을 실천했더라면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퇴직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나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을 것이고 결국에는 퇴직자분들과 상생과 화합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무과장이라는 지위와 경험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총무과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당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 상황 등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한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차별적 제도에 얽매여 공정하지 못하거나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자본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수행요법 7조에서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나라는 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동경 수행품 26장에서는 사물을 바르게 보려면 마음속의 상을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만 옳다는 이 아상이나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에 괴리함이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실이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는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지자분이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제가 퇴직자라 총무과장을 도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자분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종교변호품 21장 말씀을 공독해드리고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제자의 주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붙잡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박을 늦추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신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살아갈 때 함께 성장하고 갈등은 다툼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되며 우리 사회는 상생과 화합의 길이 더욱 넓게 열릴 것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회를 보셔서 그런지 떨지도 않고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나다순의 두 번째 강연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 구단의 박동관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주제는 타자녀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구단 박동관입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대방동에서 작은 문구점을 생업으로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만났던 한 아이를 통해서 그 바닥에 그거를 떼고 하세요. 시간은 좀 떼줄 테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큰 의도를 남기고 마침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깨우게 했던 공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저희 문구점에는 수시로 물건을 훔쳐가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던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사랑과 물질적 결핍이 일탈로 이어졌음을 짐작했지만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기도 하고 또 반성문을 쓰기도 했지만 아이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저의 대응은 언제나 단호한 훈육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해서 따끔히 혼내도록 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정도면 어른으로서의 할 도리는 다 하는 것이라며 자타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최선의 연구와 취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쯤 전 과거의 그 아이가 훌쩍 선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는 스스로 할머니를 봉양하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선량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감동과 함께 평안할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토록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는데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저 상처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은 한때 지나가는 어린 아이의 일탈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매서운 훈육이나 회초리나 차가운 반성문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빵 한 조각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질문은 제 마음 공부에 큰 파고가 되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의도의 끝에 사회의 각 조목 중 타자녀 교육에 담겨있는 대소요모의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복원짓는 것은 소자리에만 머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철저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복원짓는 북한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 단정지으니 그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정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자리에만 머물러 사리연구를 하니 의대는 나타나지 않고 아이에게는 상처라는 해로움, 그리고 저에게는 동포운을 배은하는 해로움만 주었습니다. 대자리에서는 본래 너와 나의 부분이었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부분 또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량한 눈빛 속에서 저는 만생명에 가진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을 발견했습니다. 타자녀 교육이 곧 나를 철저히 깨부수는 나의 공부가 됨을 아는 대자리를 발견한 순간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위치는 인과에 따라서 늘 변화합니다. 나아가 과거 가르치는 자였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만생명 안에 불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배우는 자로 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이후 저희 문구점의 풍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물건에 손을 댈 때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공교육 속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은 따로 훈육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된 행동을 곧 멈추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따로 훈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불성을 믿으며 스스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한마디 던집니다. 얘야, 너 때문에 오늘 아저씨는 하루 종일 굶어야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미안한 얼굴을 지으며 스스로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마음에 대조합니다. 즉, 이론상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도 12이해의 사리연구를 스스로 곧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사회의 가르침들은 각기 분리된 파편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공부는 사회의 각 조목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저를 성장시킨 결과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자와 우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지자본의 가르침,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밝히는 마음 공부가 참된 자력임을 가르쳐주시는 자력 양성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부족한 공부를 알아보시고 사회나 강연 발표 등 끊임없이 공부할 기회를 주시며 자력 양성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교무님들이 계셨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법을 전해주시고 공부의 판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무님들이야말로 교육이 무너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스승이사, 우리가 받들어야 할 공부자 숭배의 대상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한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교권이 무너져 학교가 일탈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교육이 아닌 고소고발이 나무에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은 타인의 자녀가 곧 나의 삶, 즉 공포이며 이론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한 모임을 모르는 무명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타자녀는 남이 아닌 곧 내 자녀의 다른 이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도 동지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번성만 챙기는 작은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를 내 자녀로 품는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막 공부에 끊임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묵은 이로부터 배우며 남과 내가 하나임을 알며 우리 마음의 스승들을 섬기는 사회의 각 조목들을 모두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 곳곳에 은혜의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 구단 단장이라는 이렇게 뿌듯했어요. 다음은 그 다음 순서로 이인성 교장님이 다시 또 지자본이 관련으로 강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 식당 이인성입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지자본의입니다. 교리도에 보면 이런상 진리를 인과 부흥의 신학문과 진공묘유의 수행문으로 밝혀주셨고 그 인과 부흥의 신학문을 사은과 사유로 밝혀주셨습니다. 사은은 대종사님께서 이런상의 내역을 사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실천하는데 사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론의 진리와 사은과의 관계는 채와 용의 관계로 진리가 현실을 통해 나타나는데 나타나 있는 현실이 곧 진리의 화염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런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데 있어 이런상의 내역이 사은이니 사은이 신앙 측면에서 보면 현실로 나타난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는 자력 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부자 숭배. 대산 중사님은 자력 양성은 인권 평등, 지자본의, 지식 평등,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은 교육 평등, 공부자 숭배는 생활 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향산 종상님 원불교 교전회의에 보면 사유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덕목이고 사은신앙이 사유의 실천을 통해 신앙의 효과와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은은 세상을 건지는 법이고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셨고 사유는 세상을 부르는 법, 평등세계를 만드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사유 중 지자본의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자본의를 도감삼아 아주 열심히 실천하려고 한 때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한강선진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저의 직업을 직업군으로 보면 의료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다 보니 이론적 개념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100가지가 넘는 많은 검사들을 수행하려면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2002년 11월 첫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에게 첫 직장생활은 정말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실에서 나이트 당번을 하지만 예전에는 웬만한 대학병원 검사실에서는 나이트 근무는 사회 초년생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나이트 업무를 했어야 하는데 야간에 2명이서만 응급 검사를 다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나이트를 가기 위해 다양한 파트 담당자 선생님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야 했습니다. 호락호락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울산 빌딩에서 유리 구슬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기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지자 문의의 강령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말씀을 새기며 배움을 취득하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배움에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기초와 노하우를 토대로 직장을 옮긴 지금에서도 그 배움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문서를 찾아보거나 공문이 오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타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치심이 난 내 마음을 챙기고 배움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배움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알고 터득한 것을 나의 노하우까지 더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식평등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 남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작은 노력들이지만 이런 노력들로 인해 이런 세상, 평등 세상 만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노력을 쉼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회자 세 분은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제가 나가야 될 차례인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사회를 한다고 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원 교수님께서 자력 양성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이 높네요. 공교롭게도 세 분 제 앞에서 하셔서 세 분 모두가 사회를 오셨던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12단 이태원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 교장 오실 때 교장 가야지 하고 스스로 마음 먹고 오셨나요? 아니면 대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또 가족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오셨나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 이 정도쯤은 모두 신나게 자력으로 오셨으리까 싶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사요즘 첫 번째 조항인 자력양성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막상 대중 앞에서 설명하려니 막막한 마음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자력이라는 단어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자기 혼자의 힘 또는 경제적 능력이라고 나오고 불교적으로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힘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다시 자력양성을 검색하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원불교 대사전의 인용문이 가장 먼저 화면에 떴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력양성이라는 단어는 사회 일반 용어라기보다 우리 원불교에서 가장 깊이 있고 중요하게 사용하는 핵심 공부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 교단의 회상을 여실 때 원만한 평등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윤리로서 자력양성, 지자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순배의사 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자력양성은 남에게 의지하는 의뢰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자력 생활로 인권 평등을 이루가는 동시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 문득 이 법문 앞에서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살았는가? 혹시 남에게 빚을 주고 살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물음을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 관상과 함께 원봉공에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빨간 박스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가족들의 깊은 이해와 응원의 힘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밥차봉사나 재재난보호활동, 교구의 크고 작은 봉사들을 언제나 남편, 관상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기에 서로 외롭거나 불만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두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밖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었고요. 주말이 되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교당에 봉사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부부가 정기 훈련이나 여성의 훈련을 할 때도 아이들 스스로 밥을 챙겨 먹으며 자기 일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즘처럼 친정이나 시댁 할머니들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잘해준 아이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늘 교당 일을 가장 먼저 챙기셨던 기억이 또 선명합니다. 제가 9살 때 아버님께서 열반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일 속에 파묻혀 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어린 마음, 우리 엄마는 왜 나보다 교당이 더 좋을까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역에서 남에게 밥을 나누고 있는 것은 어릴 때 그토록 서운했던 그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말씀으로 자격양식을 갖추신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그 뒷모습,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끈기와 자력을 심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님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자력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울역 빨간박차 봉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익산에 내려가 계시는 김이랑 파타원님의 강곡한 원유와 이끌림도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스스로 결정한 자력이 아니라 스승님의 인도라는 타력이 기대어 시작한 일이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이 봉사는 저희 부부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소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서울역 체험사는 각 교당 봉사자들이 옹기로 가득 찹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끼에 400여 분이 식사하러 오셨지만 지금은 240에서 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거리에 계신 노숙인도 있지만 쪽방 정거주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자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밥 한 숟가락, 반찬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원봉공의 권사 강명권 교무님의 따뜻한 눈빛과 마음을 볼 때면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역 체험터에 아주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바로 사회와 거리를 두던 힘든 청년들이었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처 때문에 사회 적응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립심을 키워주고자 마련한 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묵묵히 배식을 붓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대종사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탄력을 입어서 자력을 양성하고 자력을 양성한 후에 탄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청년들이 잠시 마음이 아파 자력으로 삶을 채워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탄력의 도움과 봉사를 밑거름 삼아
조금씩 마음이 열려 지금의 저처럼 타력으로 시작해 17년 자력 보훈의 삶을 살고 있듯이 이 청년들의 걸음 또한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평생 세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기력, 내 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활력, 내 힘으로 꿋꿋이 설 수 있는 차림력을 온전히 양성하여 사은에 보훈하며 나아가 내가 키운 정신과 육신과 물질의 자력으로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힘 있는 복을 불보살 일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교도님들, 하리가 자기 힘으로 천리를 가려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달리는 명마 천리마을 뿌리에 달라붙어봐야 합니다. 하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천리마의 몸을 기댔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며 영원한 일원의 상에 반야하는 섬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타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안의 자력을 힘차게 키워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언제나 환한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서로를 맞아주는 이곳, 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대종사님 회상에서 당당히 불보살 대열에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강연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요. 자력으로 진출하지 못한 32강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타력으로라도 깜깜시과를 모르기를 박사님께서 목탁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내려오실 때까지 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군요. 네, 아무튼 공서 진리를 실천하고 계신 이태영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주제로 정영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6단 정형석입니다. 저는 내년 6월이면 65세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균 선도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50 중반에 비했을 때만 해도 이 법문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2년 전 오늘 안산에 원룸으로 독립을 했는데 이사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문제 방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원룸에 있던 이쪽에 책장 있고 잡단 책들 있고 저쪽에는 무슨 문제 써보겠고 그랬더니 공부들이 있고 프라모델 그렇게 복잡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문을 못 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 집문을 열고 들어올까? 가족일까? 우리 교도 고관일까?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이자 집주인 할머니일까? 아마 확률적으로는 2개월 보름 지나가지고 월세, 밀린 월세 받으러 온 할머니입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무드패븐이라고 보셨나요? 나는 육품정을 있었는가 하는 부제가 있었는데 거기 2화에서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 도독사 이영순 할머니가 도독사였어요. 여기 젊은 친구 황누르라는 이제
유품정리사가 와서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 그게 제 방의 장면하고 이제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독사는 참 엄청난 민폐가 되겠구나. 난 이제 독거노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에서 좀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보따리가 무엇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보따리는 이제 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매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내 짐을 넘기지 않고 남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되면서 자력양성이라는 주제로서 이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력양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자력양성은 혼자서 잘 사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지병은 없어가지고 없는데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생긴 뒤에 건강에 신경 쓰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자력양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양을 공부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간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그 달라져가는 세상을 구경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서러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맛없는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서 꾸역꾸역 혼자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고노인이 힘들다. 그래서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요리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AI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장 출신으로 웰다인 강사를 하시는 최철주님이 쓴 책에 고독사를 준비 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요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요리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 생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은 권력이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조리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뭐 프라이팬도 태워 먹고 이걸 또 어떻게 살릴까? 화장실에 물 빼는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청소하나? 궁금하면 끝까지 찾아보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고 실험하고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원리까지 좀 이제 찾아가서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립니다. 친구들은 그냥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근데 전 대답합니다. 이 공부가 아니라 살아가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AI도 배웁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생활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냉장고 식재료로 요리도 추천해주고 간신주에 던지면 그럴듯하게 던지고 이제는 제 이력하고 관심 분야를 다 알아가지고 아주 이런저런 참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가 젊은 사람들만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게도 아주 훌륭한 생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알쓸신자, 알아두면 쓸데없냐 쓸데있는 그런 신박한 잡지식들, 이런 배움들 경험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독거노인들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집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과 연구소라고. 혼자 살면서 겪은 성공과 실패, 건강, 요리, 생활의 지혜 등을 기록하고 나누는 연구소입니다. 요즘은 AI를 활용을 해서 전자책이라든지 도책자를 만들고 이것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같은 식으로 나누는 그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220만 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5분의입니다. 저 하나 편하다고 시작했지만 그만큼 나눌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한다면 외로운 사람들, 그거는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녁 양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힘 미치는 대로 자격 없는 사람을 돕는 것. 저는 제가 하려는 독거노인 생활과학연구소 이것으로 자립과 보건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강연자들께서 강연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5분의 강연자께 큰 박수로 앞에 만든 PPT의 그림도 실은 AI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과 같지 않게 어렵고 잘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옮겼다는 거 좀 밝혀드리고요. 강평은 바로 해주시나요? 네, 그러면 기산 이정식 교감그룹으로부터 강평의 시상 안내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분의 강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민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그 강연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강연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들 혼수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다가 그래도 한번 공부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강연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드리니까 젊은 교수님들은 뭐 처음 부탁드릴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결정이 좀 늦고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이번 강연은 지식으로서의 강연이라기보다는 나의 사내에서 실천했던 내용으로 강연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구 강연대회 때도 이 주제를 할 겁니다. 사유 중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실천한 내용의 중심으로 강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체험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강연 대화가 되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울림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체험과 그 실천의 말씀들 들으면서 저도 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다 하는 감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 그러셨어요? 네. 다시 한번 어떻게 쳐드려야겠는데? 대종사님 그 단대 때에도 대종사님 단대 때에도 강연이 시행이 됐었어요. 우리 그 훈련 과목이 11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변부 이 훈련 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강연이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여기 회의도 나왔지만은 그때 뭐 조정도 목사님, 김영신 목사님 등등 정말 그 후에 원불교에서 가장 말씀을 잘하시고 법서를 잘하신다고 하신 그 어른들이 처음에 강연하셨을 때는 너무너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말씀이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앞에다가 발을 쳐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대중이 안 보이고 대중도 저를 못 보고 그 뒤에서 강연을 했대요. 그
그 정도로 떨고 그러셨던 분. 어떤 분은 김영신 목사님인가요? 너무 떨려서 원고가 안 보이니까 온통 이러웠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대종사님께 그러셨죠. 너 강연을 한 거냐, 암송을 한 거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강연이 참 어려운 그 과목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시키게 한 것은 이 강연은 일단은 제일 그 혜택을 받는 분이 강연을 하는 분들이세요. 강연을 한 분들은 뭔가 강연을 하고 나면요, 이분들이 그 굉장히 진급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연을 한 분들은요, 성장을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강연자들이 고생해서 강연을 했잖아요. 그럼 들은 분들이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건데도 거기서 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사람과 강연을 듣는 사람이 함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훈련법이고 시행법이 됩니다. 다른 종류에서도 강연이 있을까요? 개신교도 있긴 있죠. 신앙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강연이긴 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교리에다가 강연이라는 훈련 과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좋으나 싫으나 강연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연의 그 장점을 우리가 잘 살려서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지혜력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많은 체험들을 나의 어떤 공부에 녹여내는 그런 시간들이 강연임을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번 강연대회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냥 해주신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강연을 하면 정말 성장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어른들이 정말 수십 년 흐르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말 훌륭한 교화자, 훌륭한 설법자들이 되셨더라고요. 저희는 그 설법을 들어봤잖아요. 정말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하고 정말 그 체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도 이 강연대회 때 적극적으로 신나게 그런 강연대회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감평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나름대로 다 그 결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예화나 그 설명하는 그 이 체계들이 나름대로 다 각양각색의 매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강연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5분이 잘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5분의 강연자들에게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은 소재산상이에요. 그래서 한 분의 소재산상과 4분의 공동정산상입니다. 그래서 소재산상은 상금이 20만 원이 되고 정산상은 상금 5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자가 호명을 하면 제가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발표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강연자님들의 5인 운세. 자, 불러주시면 소태산상만 불러주시고 그 다른 분들도 이름은 정산상 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태상상 한 분 떨려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이따 찍어야 돼서.
궁금하시죠? 점수 차이가 1점. 어느 분이 받으셔도 다 훌륭한 호태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평가해 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호태상상 남자부단 박동박. 다음 네 분은 순서대로 그냥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상입니다. 권도성 교도님, 이민성 교도님, 이태영 교도님, 정평석 교도님. 찍겠습니다. 사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 심사위원분들도 같이 원불교학을 전공하신 두 분을 모셨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중사님이 원광 디지털대학 원불교학과에서 수학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끝에 모셨습니다. 교무님도 이렇게 오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강연자 부석분과 심사를 해주신 심사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하시겠습니다. 성가 200장 하나는 서원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교당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박 공양은 여자 3단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공양 뒷정리 및 안내는 남자 7단, 여자 3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정기훈련, 교도훈련이 있는 관계로
한 주 건너뛰고 7월 12일 날은 남자 8단, 여자 4단이 해주시겠습니다. 원초 기도가 7월 2일 수요일 새벽에 밴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에 대각전에서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은 7월 4일에서 5일 오덕훈련에서 있고요. 버스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단에서 출발합니다.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잘 참석을 해주시고요.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2시까지 오덕훈련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당일 훈련원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12시 전까지 오셔야 되니까 혹시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식사를 하실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요일 날은 변은창 부교님께서 교당에서 법회를 진행하십니다. 혹시 훈련에 참가 못하시는 교도님들께서는 일요일 날 법회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참석하시는 교도님들은 또 마찬가지로 교무님께 연락을 주셔서 당일 법회 진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연락을 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교화협의회는 교도 정기훈련 관계로 7월 12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단 의식 안내입니다. 김정국 영가 중타원 안성중 부분 3제가 오늘 12시 반에 있고요. 사제는 7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정기훈련 일정 관계로 시간이 변경 가능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소식입니다.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 함께할 어린이 시청 같습니다.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고요.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 학생 연합 여름 훈련 신청도 받으니까요. 공고사항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 의원 키트 신청받습니다. 고3 학생 각종 시험 준비 등급 응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물할 예정이니까요. 부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정공부방 박재환 교수의 기타 교실, 성명상 유동환 교수의 성명상 강사, 정수인 역장의 민요 판소리 교실은 회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영수 화백님의 심지만평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소개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한 뜰 앞에 잣나무가라는 답을 여러분 또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조법사님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지, 뜰 앞에 잣나무가라는 답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공부해 보셔서 일부러 한번 성리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교당 소식이 교구 소식은 회고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가 30장 이만 끝내줄 때 1장만 부르시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설명할 게 있어서요. 부장님께서 회보 3쪽 보시겠습니까? 회보 3쪽. 밑에 보시면 서울교구 교화 구조 개선 설문조사입니다. 보셨죠? 이게 저희 교당뿐만 아니라 서울교구에 있는 모든 교당의 교도님들께서 이 설문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도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무로 꼭 협회 시간에 공고를 하고 저희 교당은 50% 이상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핸드폰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그 QR코드라고 있거든. 밑에 보면은 이거 점자다닥 찍히는 거, 그거를 카메라를 딱 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 카메라를 하시면 중간에 딱 뜨거든요. 이걸 카메라를 가지고 이걸 딱 하면 딱 뜹니다. 카메라 위에 가운데에 딱 사이트가 뜨는데 영어가 딱 뜨거든요. 영어를 딱 누르시면은 이 설문지가 나타납니다. 설문지가 핸드폰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고해가지고요. 지금 서울교구의 그 여러 가지 좀 교화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무님들, 교구장님 혹은 지구장님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도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하니까 우리 제가 주가 함께 만드는 원불교를 이루기 위한 설문조사라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하신 게 많다 보니 제가 놓쳤습니다. 성가 30장 이만 들으실 때 1절만 부르시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 6월 28일 일요 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가? 목적지 앞에서 멈춘 것 같은데. 목적지 앞에 여기서 원한 대로 내가 내 몸은 아니 버스가 10시에 출발하는데 아니요 천천히 해볼게 여기서 가는 사람이 그 사람 맞춰서 같이 가면 어떤 거야 나는 혼자 오기도 한자 맨날 훈련은 맨날 일요일 같이 일요일이라도 일단 오세요. 가서 어디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타면 그 종점에서 내리니까 여기서 여의도 백화점 전화하시면은 제가 어디까지 나갈 테니까. 딱 찍어서 보내면 택시로? 자전거로 가죠? 아니 여기 새벽에 달걀 튀김 있으면 연결 좀 해달라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내가 고객님한테 감정 못 받고 하는데 이번에는 근래 신기하겠잖아요. 1점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 거의 차이가 안 났어. 다 직행하신 분들이라서 달리다가 목적지 앞에서 그래. 멈추는 거 같아서 그게 잘하고 싶은 목소리에서 이거 실제로 식사하러 갑시다 일단. 원래는 감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다가 어제 주영이 그게 나한테 너큰 중요한 기억이었는데 그건 모두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일 치른다고 그래서 나는 진심이 없는데
네, 네. 틀어놓고